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삼촌TV 문물경비입니다. 오늘은 중국 정부의 정보 통제, 언론 탄압에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외한국학교에서 총무와 인사 담당으로 거의 한 20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했었고요. 제 업무 중에 한 개가 교과서를 담당하는 거였습니다. 필요한 교과서 주문은 담당 선생님이 하시지만은 이제 그거를 통관해서 학교까지 가지고 오고 이제 분배하고 하는 거는 이제 행정실에서 맡아서 처리를 했었는데요. 제외한국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한국 정부 교육부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받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청도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것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한 13개 정도 되는 한글학교의 교과서까지 다 통괄적으로 저희들이 맡아서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10톤 트럭 2대 분량의 교과서가 오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일일이 손으로 다 하차 작업을 해서 학교별로 일단 나누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나눠진 것을 다시 초등, 중등 나누고 그 다음에 학년별로 나누고 그렇게 나눠진 교과서를 이제 각 교실마다 올려보내는 작업을 교직원들하고 일부 중고등학생들 도움 받아가지고 저희들 직접 다 처리를 했었습니다. 요즘은 중국에 있는 제외한국학교를 위해서 상하이에서 일괄적으로 통관을 시켜서 각 학교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7, 8년 전입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서 통관까지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통관한다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교과서를 다 찍어내가지고 출판을 해서 준비가 되는 시점이 한 1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 그 학교별로 패키징을 해가지고 보내게 되면은 보통 이제 부정 전후로 이렇게 청도에 중국 내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이렇게 되는데요. 구정 연휴가 끼어 있다 보니까 그때는 아시다시피 중국이 거의 다 올스톱인데요. 구정 연휴가 끼어 있다 보니까 3월 달에 신학기에 맞춰가지고 통관을 시켜서 학교에서 갖고 와서 처리한다는 게 이렇게 상당히 쉽지만은 않은 그런 업무였습니다. 하여튼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통관이 오늘 되나 내일 되나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통관 전체가 통관 불가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또 무슨 상황이냐, 얘들이 또 떡값이나 또 이런 걸 또 바라고 이렇게 일을 이렇게 벌리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사방팔방 알아봤죠. 근데 알아보니까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교과서가 다 통관 불가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는 별 수 없이 그 관할 공간이라든가 한인이라든가 그렇게 그쪽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또 중국 관시가 통하는 사회니까 아는 사람 막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처리를 해보려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세관 쪽에서 워낙 강경하게 모든 교과서가 통관이 안 된다 그러길래 일단 이유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사이과부도 아시죠? 그 세계 지도하고 이렇게 지도 들어가 있는 거. 사이과 지도에서 중국 국경선이 중국이 있고 이렇게 대만이 있으면은 중국 국경선이 대만을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실선이 아니고 점선으로 돼 있었던가 아마 그런 거로 제가 이유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들 때 실수였는지 아니면은 걔들이 어떻게 시비를 갖다 걸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책을 제가 제대로 보지를 못했으니까요. 통관 전이니까 책을 당연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걔들이 주장을 하여튼 그랬습니다. 하여튼 저하고 학교장하고 이사회하고 한인회하고 영사관하고 다 합쳐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빼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돼가지고, 그래서 타협을 받는 게 어떻게 받냐면은 문제가 되는 사회과부도 한 30박스 정도, 30박스 정도 되고 한 500권 정도 되는 거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자기네들이 다 소각 처리를 하고 나머지 교과서는 통관시키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타협을 받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한국에 무슨 언론에 얘기가 나왔다거나 그런 식으로 커지지 않고 조용히 위야무야하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수업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일단 그거에 타협을 하고 교과서를 받아가지고 일단은 학생들이 수업을 이렇게 실시를 했었는데, 처음에 이 사실을 접하고 이 일을 처리하면서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만든 교과서인데 어떤 그런 외교적 채널을 통한 그런 해결책이 제시가 되지 않고 자기네들이 한국으로 이 책을 되돌려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다 소각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지나서 다시 좀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애들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이 영상 제일 끝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교과서나 도서검열은 지금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고요.
지금도 매년 신학기에 교과서를 종류별로 한 권씩 관할 중국에 있는 교육청이죠. 교육청에다가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도서 검열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국학교에 도서실을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무료로 보내주는 책들, 각종 재단에서 지원해주는 책들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그걸 일일이 다 얘들이 검사를 하고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중국은 책뿐만 아니라 각종 SNS, 소셜미디어들을 다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한 시초는 예전에 티벳이 독립을 하겠다고 이제 항의 시위하고 했을 때 그거 진압하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핸드폰에 찍혀서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중국에 난처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부터 SNS 관련된 통제를 한 거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중국에서 한국에 있는 다음 메일, 다음 홈페이지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뭔가 안 돼 있는, 뭔가 좀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그래서 다음 메일을 메인으로 쓰시는 그런 회사나 개인들은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VPN 같은 걸 써가지고 어떻게든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이 VPN도 조만간 막힐 거라는 게 공공연히 퍼져 있는 그런 소문입니다. 중국에서 유튜브 안 되는 건 아시겠지만은,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중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제 확인해 보니까 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이 있으면은 우린 대책이 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는 거죠. 중국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는 체제 유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게 목숨줄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쉽게 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내가 중국 당 간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 간부의 시점으로 제 주변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중국 입장에서 보기에 북한은 형제는 형제인데 이제 배다른 형제. 대만은 집안 싸움으로 싸우다가 지금은 가출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잘 살고 있는 그런 친형제. 홍콩은 유학 보내놨더니 외국물 먹고 이제 머리 커가지고 아버지한테 덤비는 그런 자식. 그런 식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느낌이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 게 느껴지시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북한은 혈맹이네 하면서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차하면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배다른 형제고요. 대만은 이제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서 한 20년 넘게 공산당, 국민당 이렇게 싸웠다가 지금 집 나가서 이렇게 따로 살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자기 품 안으로 들여와야 될 그런 친형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영국에 이렇게 좀 유학 같이 보내놨더니 좀 떨어져 있었더니 외국물 먹고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도 좀 벌었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아버지 그걸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덤벼드는 그런 아들 자식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체면입니다. 민즈라고 하는데, 중국 정부에서 홍콩 사태 이거에 대해서 쉽게 자기들이 의견을 굽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들어주게 되면 일단 자기들 체면이 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에서부터 유입되는 그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온한 사상과 그런 개념들이죠. 이렇게 유입돼서 자기들 라오바이싱, 그러니까 인민들한테 나쁜 영향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걔들은 어떻게든 목숨 걸고 막으려고 할 것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홍콩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연락을 이렇게 주고 받고 있습니다만, 걔들은 아주 좀 심각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범죄인 소환법이 이게 단지 시작일 뿐이고, 이다음부터는 좀 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탄압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그런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대충 예상이 가는 게, 이게 SNS를 못하게 완전히 딱 막아버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면 너무 반향이 크니까 아마 서비스를 조금씩 좀 불편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걸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게 만들어 나갈 겁니다. 자, 중국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진짜 목숨 걸고 홍콩에다가 시위를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 상황이고, 홍콩에 있는 친구들은 진짜 자기들도 목숨 걸고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양쪽 다 목숨 걸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일찍 이렇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상당한 희생도 양쪽 다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겪어왔습니다만, 자유와 평화라고 하는 거는 인류 역사에서
상당히 그 고가의 아이템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아까 교과서 관련돼 가지고 뭐 중국 정부 입장을 제가 충분히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친중파 뭐 그래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우리가 중국과 입장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 상황을 바꿔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국에 일본인 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일본인 학교에서 일본 정부에서 만든 교과서를 분명히 쓸 것이고요. 그 교과서에 뭐 거기도 사회과 부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독도가 자기 그 일본의 경제적 배타 수역 안에 있는 거로 그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런 책이 우리나라에 통관을 시켜서 가지고 오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그 책을 막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그렇게 문보성에서 만들어서 뭐 자기 나라 돌리고 하는 거는 외교적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계속 항의하고 뭐 해외에 있는 어떤 그런 데다가 계속 이 내용을 알리고 하는 뭐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우리도 중국과 똑같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불태워보나 하는 뭐 그런 과격한 행동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중국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죠? 그게 검열의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뭐 불태우는 게 너무 과격해서 그런가요? 하여튼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지도가 자기들 입장에서는 애매모호하게 됐다 그러면은 막아야 되는 게 또 얘들이 해야 될 일이 맞긴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제가 사실 그 외교나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이런 일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은 제가 예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일이 현재의 중국하고 홍콩하고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하고 좀 맞물려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영상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어떤 뭐 정보를 드린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